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11라운드 1경기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즌 시니어 리그의 최고의 화두는 이 팀 전적도 있지만 이 서봉수 선수의 무패 행진이 언제 깨지냐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깨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부천 판타지아의 안관욱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깨졌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KH에너지와 부천 판타지아의 11라운드 1경기인데요. 먼저 팀 순위와 함께 오늘의 오더표 살펴보시죠. 네, 여전히 1위는 부산 KH에너지입니다. 7승 1패. 참 2위 상주와의 팀 전적이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예, 팀 전적이 2승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개인 승수에서는 네. 똑같이 8전을 치렀는데 상주, 명실, 상감 한우팀이 1승을 더 많다는 거예요. 1승이. 그렇습니다. 개인 수를 많이 챙긴 상주팀이고요. 이 서울 사이버로와 부천 판타지아도 팀 전적은 같은데 이 개인 승수로 순위가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중위권 싸움이 계속 치열하고요. 계속 순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서봉수 선수가 일격을 맞았습니다. 이제 7승 1패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선수가 7승 2패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선욱 선수와 조치훈 선수 6승 1패씩 하고 있고요. 6승 3패가 꽤 많네요. 네, 11라운드 1경기입니다. 이기섭 선수와 장명환 선수의 1국이고요. 예, 2국은 안관욱 선수와 장수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김일환 선수와 강훈 선수의 대국도 참 팽팽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부산 KH에너지의 조치훈 선수가 결장을 했습니다. 부천 판타지아는 좀 이 점을 좀 파고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천 판타지아로서는 지금 팀 전적 1위인 KH에너지의 조치훈 선수가 결장을 한 것이 아주 부천 판타지아로서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지 부산 KH에너지와 부천 판타지아의 11라운드 1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8) 시즌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11라운드의 첫 번째 경기. 양 팀의 출전 선수들이 모두 앉아 있습니다.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네, 오늘은 고재희 심판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시니어 바둑리그 제한 시간을 각자 30분에 소위파 원해줍니다. 네, 1국은 이기섭 선수와 장명환 선수의 사지명 대결입니다. 아무래도 부산 KH에너지가 주장이 결장을 했기 때문에 예, 오랜만에 장명환 선수가 출전을 했죠. 네. 네, 3국으로 가볼까요? 김일환 선수와 강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두 선수는 지명 차이는 나지만 오히려 상대 전적은 강훈 선수가 1승 앞서 있습니다. 예, 오늘 메인으로 보여드릴 2국입니다. 장수영 선수와 안관욱 선수. 장수영 선수가 지금 자리에 있지 않네요.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관욱 선수의 흑번인데요. 예, 지금 막 자리에 이제 착석을 했죠. 네. 대국 개시 선언이 있으면 자리를 뜨더라도 일단 대국은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이지명 맞대결이고요. 상대 전적도 3승 3패 5할입니다. 예, 비슷한 선수끼리 만났어요. 네. 예, 두 선수 다 자기 첫 수를 소목에 착점을 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AI 바둑의 영향 때문에 화점에 많이 두는데
소목에다 착점을 했네요. 네. 세 번째 수를 이제 상대편 네, 쪽으로 대각선 두었는데, 타점에 두었고 이 수의 의미는 이제 상대방이 귀를 차지하면 그럼 이제 걸쳐 가겠다 뭐 그런 뜻이죠. 약간 호전적인 초반을 원할 때 보통 대각선 포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하고요. 첫 수를 상대가 네. 이쪽 소목에 뒀을 때 이쪽에 내가 차지하면 다음에 걸쳐가는 마주 보면서 낮게 걸쳐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대각선을 두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 수를 백이 화점에다 놓게 되면 그럼 대각선은 잘 두지 않아요. 예, 소목에 있기 때문에 대각선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백이 걸쳐가는 수도 있고요. 굳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장 무난한 이렇게 입구자로 받아두는 수도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데요. 여기를 입구자로 받아놓고 걸치는 것과 굳히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두 칸 협공을 했어요. 두 칸 높은 협공을 했다는 것은 요즘엔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날일자로 씌우면요. 이렇게 뒤로 받는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두기도 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백의 입장에서 잘 두지 않아요. AI 인공지능 바둑이 이렇게 두면 흙이 좋은 걸로 이 씌우는 쪽이 좋은 걸로 승률 기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백은 나와 끊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많이 두었던 정석은 이제 이렇게 두는 거죠. 정석이 이렇게 두게 되면 요즘도 이 두 칸 협공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두고 나와서 끊었을 때 여기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막습니다. 막으면 젖혀 있고요.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한 칸을 뛰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두는 것이 흙이 좀 불리한 싸움이다 이렇게 평이 많았었는데 인공지능 바둑 이렇게 두면서 이거는 흙이 할만하다 이렇게 변하고 나서 두 칸 협공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을 띄고 나서 이후는 뭐 자신의 뭐- 기풍 따라 두는 건가요? 보통 이제 치우고요. 네. 뭐 날짜를 달리고 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두는데 어렵죠. 뭐 이렇게 지금까지 뭐 이게 정형이다 이렇게 딱 네.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예, 안관욱 선수는 아주 예전에 두었던 그런 수법을 들고 나왔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서는 백도 한 30년 전에는 두 칸으로 두는 수가 많았다가 한 10년 전쯤인가요? 이렇게 네. 한 칸으로 두는 수가 오히려 많이 또 두어지고요. 유행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1900년 초반에 일본에서 이제 돌아가신 오청원 선생과 기다니 선생 두 분 다 돌아가셨죠. 두 기사가 이제 세상에 발표한 심포서법. 네. 예, 참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변한 거죠. 요즘 또 그때와 지금과 차이가 어느 게 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살아보질 않아서. 근데 그때도 뭐 사람들한테 많은 충격을 줬을 것 같고 요즘 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그 수법이 그때 못지않은 충격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수법이 많이 변했죠.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붙여서 응수하는데요. 그 인공지능의 그 바둑을 두는 요령이 바뀐 것 중에
크게 설명드리면 뭐 어떻게 두는 것이 바뀌었다는 그런 거보다 아주 현실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현실적인 수법으로.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그냥 집에 그렇죠. 집중을 하고 예. 좀 발전성보다는 그걸 중시하는 거죠. 예, 예전 정석이 나왔어요. 예, 지금은 느는 수와 꽉 잡는 수 두 가지가 있고요. 보통 늘면 여기를 나를 자를 이렇게 달리라고 저도 예전에 배웠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꽉 잡으면 단수를 치고 협공을 가고 그냥 늘면 보통 이렇게 날짜로 받아라.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이런 식으로 흙이 둘 수는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날짜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지는데 여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손을 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백이 이곳을 맞게 되면 좀 아프죠, 이 자리가. 백의 의도는 이곳을 늘어서 흙을 여기에 받게 하고 여기를 걸쳐 가겠다. 배석이 백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흙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두는 수법도 있는데요. 정말 예전 기억이 좀 납니다. 이렇게 두면 백도 나가고요. 이렇게 둘 때 축이 불리하면 뭐 이렇게 하나 더 밀고 뒀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뒀던 것도 있고 여기서 백이 축이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법도 있죠. 아, 그럼 찌르질 못하네요. 찌르질 못하죠. 여기 백돌이 놓여있기 때문에 축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둘 때 여기 한 칸 뛴 수의 의미는 먼저 머리를 하나 두들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면 그때 이어서 어차피 돌파를 해도 이 두 점은 거의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하나 두들기는 형태가 더 좋다. 이렇게 네. 예전에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면 흙도 가만히 여기를 이렇게 느는 정도 이런 데까지가 많이 두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옛날 정석이에요. 제가 뭐 한 10대 초반 때 바둑 배울 때 좀 익혔던 그런 모양입니다. 저는 아까 정석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기록을 한다든지 어떤 바둑 중계를 본다든지 했을 때. 네, 한간욱 선수가 시간을 드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수와 이수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두는 걸 가지고 좀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게 좋은지는 글쎄요. 아, 갑니다. 여기를 있는 것을 허용하면 언뜻 보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둬도 될 것 같은데 있는 것을 허용하면 자충이 차서 썩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나오나요? 그냥 나를 짜요. 그러면 또 이곳을 넣을 텐데 이렇게 나를 자로 둘 수도 있긴 있는데 다음에 이런 데 붙이는 것을 당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글쎄요, 이 날짜는 어땠을까요? 잡기는 잡았는데 맛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리고 싸워갑니까? 계속 늘어야 되죠. 다음에 여기 붙이는 게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한 칸 정도는 받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을 두질 않으면 여기를 붙일 때 함부로 젖힐 수가 없어요. 여기 막 끊게 되면 기분이 나빠서요. 그렇다고 붙일 때 이렇게 뒤로 받는 것은 너무 당했죠.
뭐 지금 백이 중앙 쪽을 행마할 수도 있지만 이곳을 하나 두고 싶습니다. 근데 이곳을 제가 아까 이 수가 썩 좋은 수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백이 이곳을 두더라도요. 흙이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또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치받고 끊을 때 수가 나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를 하나 더 지켜야 되는데 약간 좀 당한 것 같죠. 이렇게 되면 글쎄요. 제가 보기엔 다음에 흙이 이런 데 꼬부리기만 하더라도 네. 약간은 흙이 좀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붙이고 이은 교환이 꽤 기분이 좋네요. 백이 일감으로는 이렇게 날을 짜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만 여기를 붙일 때가 문제예요. 붙일 때 받기가 너무 껄끄러워요. 네, 일단 그곳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 놓을 수밖에 없는데 네. 흙도 타이밍이 나오죠? 예, 여기 빨리 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큰 뒷맛은 없고요. 백이 역으로 이런 자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엄청나게 큰 곳이거든요. 뭐 당장은 꼬부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빠른 시일 내에 붙여서 이어놓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두텁게 일단 늘어났고요. 백도 여기서는 이곳을 두는 것이 가장 일감으로 보여집니다만 여기가 좀 남아 있어요. 당장 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백이 이 약점을 좀 보강하면서 당장 보강을 안 해도 백돌이 죽지는 않거든요. 여기를 흙이 찌르면 이렇게 한 칸 뛰면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한 이 정도 하나 갖다 놓고 싶기는 한데요. 백이 이 정도요. 그러면 흙도 이 교환을 하고 여기를 받을 때 여기나 아니면 여기 붙이는 정도 붙여서 돌을 가르는 네. 그런 수를 구사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여기서 장수영 선수 눈 딱 감고 그냥 여기까지 챙기나요? 어차피 당장은 안 끊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지켜줍니다. 장정 선수가 굉장히 두터운 걸 좋아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그렇죠. 엷은 모양을 안 만들려고 하죠. 흙이 이렇게 날을 짜가는 것도 선수성인 것 같네요. 어차피 여기 치받고 끊으면 늘 때 찍고 젖히게 되면 수가 나는 형태입니다. 그럼 붙여 당길 필요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날을 자르 가더라도 백이 어차피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날짜가 너무 아픈데요. 그래서 아까 백도를 두 점을 살리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점을 두텁게 잡는 형태로 아까 한 칸을 뛴다던가 해서 두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안광욱 선수는 그곳이 대세의 급소라고 보고 둔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지금은 이 수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둘 바에는 차라리 여기를 한번 찔러서 늘면 그때 날짜를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 날짜를 두지 않고 먼저 찌를 때 백이 약간 느슨하게 받게 되면 이 날짜가 좋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더 급한 자리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냥 날짜 간 것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여기를 먼저 한번 찌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영 선수가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네. 백이 이쪽을 둔다면 이런 정도? 약간 맛은 일감이 있지만 이런 그쪽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자리도 커요. 이 자리도 흑에게 선수로 이곳을 당하는 것과 선수로 뭐 열 몇 집은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갈림길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백이 최강수를 들고 나온다면 여기를 막아갈 수도 있는데 여기 간격이 좀 신경이 쓰이죠. 이곳을 이런 식으로 흙에 붙여갈 때 뭔가 흙이 돌파를 하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둑알을 들었는데요. 역시 그곳으로 갑니다. 흑은 지금이 좀 타이밍일까요? 지금 이제 날짜 귀에 달려야 될 것 네. 같아요. KH에너지와 부천 판타지아의 11라운드 1경기 2국인데요. 이지명 맞대결. KH에너지는 일지명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1판이 될 것 같습니다. 2018 한국견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네, 바둑계의 장비로 불리우는 장수영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 8승 6패를 기록했었고, 네, 역시 날짜를 갔죠. 예, 백도
받아야 되고요. 받는다면 입구자 정도로 이 선에 이곳에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받으면 치 받고 끊어서 수가 나고요. 여기 두면 이제 실리도 어느 정도 차지를 그래도 하면서 요 수도 방어를 하는 수거든요. 붙이는 것은 맛이 나빠요. 붙이는 것은 반격을 당할 우려가 있고요. 예, 그냥 입구자 정도 하나 받아놔야 됩니다. 그곳 선수로 당하는 것이 상당히 집으로 좀 아프죠. 그렇네요. 예. 네, 뭐 당장 수가 나니까 손을 뺄 수도 없고요. 손을 빼게 되면 정말 단순하게요. 이렇게 두고 끊으면 늘어야 되거든요. 찝으면 무조건 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를 젖히게 되면 그냥 뒤로 젖히는 건 이어서 그냥 다 잡혀요.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렇게 늘어서 패가 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 망했죠, 백이. 자기 집에서 절대 어마어마하게 큰 패가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뭐 다르게 둬야 되는데 뚫리면은 뭐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예. 가장 맛 좋게 잡는 것은 치 받는 건데요. 이렇게 치 받는 건데 나중에 굿자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이 뭐 하나 노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이곳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이제 다음이 문제인데요. 여기 막상 막히는 것이 좀 아프거든요. 가장 무난한 수는 뭐 이런데 날일자 달리는 정도인데 이렇게 두게 되면 백도 이제는 뭐 손을 뺄 수도 있죠. 일단 손을 빼고 여기를 굳히는 자리도 큰 자리고요. 장수현 선수 저기에 날일자 달리는 것을 약간 간과했나요? 저기는 뭐 선수인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기를 선수로 당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저기 날일자가 항상 선수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아까 이곳 백이 날일자로 둔 수를 좀 더 신중하게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봐도 수가 나는 자리라 그렇습니다. 뭐 받을 수밖에 없죠. 아마 뭐 안가누 선수도 기분 좋게 뒀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백이 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데를 두면은요, 수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수들이 남아있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젖히면 끊을 수가 없어요. 끊는 순간 여기를 두게 되면 이렇게 두더라도 패 형태가 나고 이으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 때 빠져서 백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잡으면 끊어서 다 돌려놓고 여기를 꽉 있게 되면 수상전에서 한 수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붙이는 것은 네. 약간 무리겠네요. 네, 좀 과한 것 같고요. 네. 그냥 입구자 정도로 지켜야 됩니다. 네, 현재 4위를 달리고 있는 부천 판타지아. 부천하면 또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떠오르는데요. 예, 부천에는 축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영화, 애니메이션 축제, 만화 축제, 만화 박물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또 유네스코 문화창의 도시로 부천이 선정이 됐어요. 7월 달에 11일간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또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10월 달에 열립니다. 바둑팬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10월 달에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거든요. 많이 가서 그 축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 순간 붙였습니다. 장수영 선수가
장고 끝에 붙였는데요. 아주 맛이 나쁜 수거든요. 붙인 수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젖히면 뭐 이렇게 붙여서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끊고요. 흙이 어디론가 치면 늘어놓고 그냥 뒤에서 쳐서 귀를 버리되 선수를 뽑을 생각으로 붙인 것 같아요. 그 대신 붙인 수의 장점은 흙이 가만히 두지 않고 손을 빼게 되면 백이 다음에 붙여서 한 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백의 장점이죠. 붙인 수의. 입구자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맛이 워낙 나쁜데요. 과연 모든 그 수액기를 다 하고 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흙도 뭔가 자세한 수가 안 보이면 치봤나요? 그러면 붙인 수가 성공했어요. 치받는 것은 좀 아까운데요. 이건 그냥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아도 됩니다. 그러면 입구자 갈 때 이돌과 이돌의 교환은 백이 대이득을 받죠. 흙은 여기 날짜를 어차피 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곳은 차라리 생략을 하고 날짜를 달리는 것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맛을 좀 엿보면서요. 백이 하나 보강할 수도 있지만 좀 발이 느린 것 같고요. 당장은 손을 빼도 이 돌 전체가 뭐 아주 강하게 공격받을 만한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흙도 두텁고요. 이 흙도 완벽히 살았기 때문에 이 넉점의 값어치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넉점에 대한 생각을요. 일단은 지금은 뭐 여기를 눈목자 정도로 이런 정도 굳혀두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날일자 행마를 하기 전에 이런 데를 먼저 찔러서 돌을 먼저 형태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 이제 보통인 거죠. 미리 좀 물어서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를 좀 결정하고, 만약에 이수로 여길 찔렀는데 손을 빼면 돌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찔러져 있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응수 여하에 따라서 행마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날일자는 약간은 좀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고 착점한 것 같아요. 장수영 선수는 지금 여길 하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엔 지금은 받는 것은 발이 좀 느립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런 식으로 걸쳐가게 되면 이 세력이 또 힘을 받거든요. 그렇네요. 벌써 걸치게 되면 여기 뭔가 흙이 약간 어설프나마 좀 흙진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손을 빼고 눈목자 정도로 굳혀놔야 됩니다. 중앙은 또 오는 대로 타개를 해야 할까요? 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중앙은요. 넉점을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기를 하나 지키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넉점은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빼는 것이 맞습니다. 장수영 선수 뭐 부분적으로는 좋은 자리이긴 한데요. 약간 발이 느린 수를 갖다 놨고요. 흙은 여기가 대세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여기보다는 걸치는 것이 훨씬 급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백이 이득을 봤어요. 이 교환은. 그러면 백도 이제 굳히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낮게나 높게 걸쳐야 되는데 어디로 걸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오히려 상변이네요. 이 자리도 뭐 아주 안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좋은 자리긴 한데 그래도 이쪽을 나를자로 하나 먼저 걸쳐 놓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돌이 이쪽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맛이 그렇게 큰 맛은 없는 자리거든요. 이거 들여다보는 것이 남아있긴 한데요. 흙이요. 있고 이쪽으로 넘을 순 없고 이쪽으로 넘어서 이렇게 치받는 것이 기분은 좋죠. 다음에 찌르고 느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백집이 이제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쪽을 걸치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백도 흙이 여기를 둬서 모양이 커졌기 때문에 뭐 굳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걸칠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좀 다가와서 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일단 흙진이 커지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보고 걸쳐봤는데 흙에게 일단 좀 공격을 당할 여지는 좀 있습니다. 바로 장주영 선수가 들어왔는데 좀 이제부터 소란스러워질 것 같네요. 네, 1-3국도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왼편이 1국이고요. 부천 판타지아의 이기섭 선수 저번 라운드에서도 백성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네. 상대 전적이 아주 열세였는데 그 상대 전적인 열세를 뒤집고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바둑도 내용이 흙이 집은 좀 많은데 장명환 선수가 집은 좀 많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백도 두터워 보입니다. 여기 모양이 확실히 살았고 흙이 지금 여기를 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 모양이 이 흙돌에도 좀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흙은 뭐 장점은 여기 집 곳곳에 집이 많아요. 이기섭 선수가 그런데 원래 좀 세력 바둑 좀 두텁게 두는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일단 바둑을 잘 짠 것 같고요. 김일환 선수와 강훈 선수의 바둑을 좀 보겠습니다. 이 바둑도 일단 모양은 서로 엇비슷하게 잘 짠 것 같죠. 이쪽 모양은 흙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붙여서 나를자간 형태에서 급소를 맞으니까 여기 악수를 교환하고 행마를 했거든요. 여기 흙집이 아주 착실하죠. 근데 반대로 이 좌상기 쪽은 여기 붙여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흙의 이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요. 백 모양이 좋죠. 서로 모양에 하나씩은 흑백이 나눠가진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부의 균형은 어느 한쪽이 크게 앞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약간은 흙을 들고 싶은 백도 아주 많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약간은 흙을 들고 싶은 그런 바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두 기사이 뭐 만만치 않고요. 이기섭 선수와 장명환 선수의 바둑도 아직은 초중반이기 때문에 어려운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두 판 다요. 두 판 다 뭐 갈 길이 멀은 바둑이네요. 이기섭 선수가 여기를 뒀는데요. 이 약점을 조금 보완을 하면서 흙도 압박을 하려고 둔 수인데
그렇게 좋은 행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돌과 이 돌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흑은 어차피 백이 어디를 둬도 여기를 두고 싶은 자리였는데 그렇다면 이 돌이 좋지 못한 곳에 놓여져 있죠. 이 수는 글쎄요, 조금 약간 아쉽습니다. 네, 붙여서 나옵니다. 네, 다시 이국인데요. 네. 한 칸으로 받았네요. 정말 단단하게 받았죠.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는 우상기 쪽은 약간이나마 실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이 돌을 중앙으로 쫓으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요. 백도 뭐 일단은 여기 붙이는 수는 악수 같지는 않아요. 붙이고 뒤로 받으면 늘고요. 여기까지 늘어놓고 여기서의 행마는 여기가 일견 급소처럼 보여집니다만 반격을 좀 당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백이 좀 견실하게 행마를 하자면 여기를 이렇게 하나 짚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 그러면 다음에 호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늘어올 때 백이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무난하게 이렇게 행마를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칸 뛰는 수는 글쎄요, 약간은 좀 둔해 보입니다. 단단한 행마이긴 한데 항상 단단하면 또 반대급부가 있죠. 좀 발이 느리고 그렇죠. 둔해 보일 수가 있죠. 또 발이 느리다는 것도 상대방은 그 시간에 또 집을 챙기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항상 단단하게 둔다는 것은 돌이 끊어지진 않지만 돌의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의미도 좀 있긴 있어요. 장소영 선수가 여기 둔 수는 이 수의 의미를 따지고 보자면 다음에 여기 급소를 알리는 수와 여기 한 칸 뛰는 수를 맛보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다음에 백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 벌써 흑 모양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형태가 나와서는 아주 돌이 비효율적이죠. 그렇다면 흑도 여기를 지금 한번 치중가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두거나 이곳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것도 뭐 지키는 것으로서는 가장 무난한 수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백도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불만은 없죠. 흑은 하나 들여다 봅니까? 좀 아깝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아깝지는 않죠. 여기가 돌이 들여다보는 것은 원래 들여다보는 것을 잘 안 할 때는 그 네. 이유가 반대쪽에 좀 돌이 엷어진다거나 뭐 아니면 들여다보는 자체가 뭐 활용이 안 될 때 오히려 안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한 점이 잡히는 형태가 되면. 근데 지금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안광 선수가 여기를 들여다본 이유는 여기를 이제 받으면 이쪽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 모자를 씌우던가 최소한 이 자리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그러면 백이 이곳을 둘 때 다음에 이렇게 두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넘어가는 것과 치받아서 끊는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주 안정적으로 둔다면 이곳을 하나 두고요. 그리고 백이 차단을 하면 이렇게 하나 지키는 것이 정말 안정적인 수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백이 뛰어나오면 또 슬슬 쫓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모자를 씌운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 날짜 정도로 실리를 차지하면서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로 갑니다. 뒤로 가면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인 거죠. 이렇게 백이 받고 이렇게 받으면 이제 점점 더 얇아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때 백이 이제 뛰어나오면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붙이는 수가 강력해서 하나 정도 더 받고 또 뛰어나오면 그때 뭐 이제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백돌과 이 백돌을 갈라 나오는 거죠.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나는 이 우상기 쪽의 집을 지키면서 백돌을 가르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자 장시영 선수는 그냥 급소를 알렸는데요. 그냥 급소를 알리는 것은 글쎄요. 여기 돌이 없기 때문에 흑이 반격을 할 것 같거든요. 반격을 할 때 백이 어떻게 두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꽉꽉 막아가나요? 급소는 급소인데 돌이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서요. 네. 또 화를 낼 수가 있는 장면인 거네요. 안관욱 선수도 바로 치받아 갈지 아니면 그냥 이런 곳을 어떻게 넘어갈지 치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두면 치받긴 치받는데 그쪽을 치받나요? 근데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막아서 백이 이제 이곳을 막아서 그래도 여기 막은 상태에서 급소를 맞은 형태라 여기 근데 여기 받아 놓습니까? 여기 젖힘당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 건지 그냥 치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치받는 악수 교환을 했습니다. 어차피 갈라진다고 보면 이 돌은 끊어진다고 봤을 때 이 교환은 불필요한 교환이에요. 여기 나중에 이 선에 치중 가는 수가 없어져서요. 백이 지금 여기를 젖혀가면요. 흑이 이 교환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끊어서 이을 때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교환이 이렇게 됐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악수죠. 뭐 한 덤 이상 손해봤습니다. 아니면은 치받은 게 백이 혹시 연결을 해서 서로 끊기는 게 좀 두려웠던 걸까요? 근데 여기 치받을 때 백이 연결할 리는 없거든요. 모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젖히게 되면 백은 지금 여기를 젖혀야 됩니다. 이렇게 느는 것은 갈릴 가능성이 있고 젖혀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입니다. 과연 1위와 4위 팀의 대결, 승리팀은 어디가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네, 안간호 선수 하면 신사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바둑 두는 스타일도 조금 약간 바둑 스타일 자체가 좀 느려 보이죠. 느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돌 놓는 것도 착점이 약간 느리지만 그 그 단순하게 그게 아니고요. 바둑돌이 아주 빠르거나 좀 이렇게 가볍게 두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약간 진중하면서 네, 좀, 바둑 알을 놓는 거에도 힘이 좀 실려 있는 느낌이에요. 예, 진중한. 제가 보기엔 좀 느려 보입니다. 역시 오늘도 솔직한 한마디 나왔네요. 예, 들여다볼 때 이제 잊게 되면 약간 좀 모양이 기분 나쁘죠. 여기를 나와서 끊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백이 나오고 막을 때 일단 끊어서 끄는 또 돌을 꼭 나가? 살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이렇게 두면 네. 그때 이 느는 것은 거의 절대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젖혀가서 흐름을 타는 그런 행마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한 점을 이용해서요. 예. 백이 있는 수 말고 또 다른 수는 이렇게 붙여서 행마하는 수법도 있죠. 이 약점을 30초. 좀 하나, 둘, 능률적으로 지키는 수법인데요. 5, 6, 7, 8, 9. 예. 여기를 먼저 끼운 것은 이제 뒤로 받아야 되고 그때 붙이겠다는 건데 좀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붙여도 됐을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아쉽네요. 그냥 붙여도 흙이 함부로 반격하는 형태는 잘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유는 이제 끼운 이유는 다음에 이렇게 붙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뒀을 때 이 끼운 수가 여기 단수 치는 수는 완벽하게 선수로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좀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 교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예, 저기까지 또 단수를 쳤다는 것은 이제 늘지 않고 뛰는 행마를 하겠다는 이유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를 늘 생각이었으면 이 단수 치는 수도 악수 교환이거든요. 이렇게 뛰게 되면 돌 모양이 다 연결이 돼 있죠. 하지만 이런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데 급소를 맞는 것이 남아는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돌이 또 약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를 미는 데 있어요. 밀면 늘면 그때 단수를 치면 돌 모양이 또 무너져요. 예. 원래는 이 돌 교환이 없고 단수를 치면 이렇게 단수 치고 때릴 때 이렇게 두려는 생각인데 이 돌과 이 돌이 교환되면 이렇게 두기는 좀 애매하죠. 돌이 너무 뭉쳤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또 한 번 여기를 뛰어야 됩니다. 느는 행만은 좋지 않아요. 여기 단수가 남아 있어서 네. 이렇게 둬야지만 다음에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단수 쳐도 모양이 이쁘죠. 효율적이죠. 예. 지금은 뛰는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지금은 뛰는 수 말고는 거의 다른 수는 없어 보이는데 철기 하나 보냈어요. 좀 약간 아쉽네요. 초 하나, 둘, 셋. 느는 수는 좋지 못해요. 왜 뛰는 수를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지금 여기도 뛰었는데 또 한 번 더 뛰면 모양이 깔끔한데요. 지금 이 형태는 여기 단수를 칠 때 돌 모양이 좀 기분이 나빠요. 단수를 치는 것도 빈장각이고 있는 것도 좀 돌이 뭉친 것 같아요. 뭐 당장은 여기에 안 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정도 두 칸으로 붙이지 않고 보통 이제 한 칸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여기 이 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두 칸으로 걸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우상귀 쪽도 흙이 15집 가까이 확보를 하고 지금 이 한 점을 잡은 이 흙집도 대략 10집 가까이 났습니다. 여기도 집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흙이 좀 두터운 그런 형태가 됐어요. 지금은 백이 이제 협공을 했는데요. 여기서 흙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이쪽을 백진을 좀 허용하더라도 이 하변을 키우는 그런 수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이런 붙이고 이렇게 느는 수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늘면 이런 데를 그냥 하나 밀어서 여기를 늘 때 꼭 여기를 차단할 것이 아니고 뭐 가볍게 뭐 이런 자리를 하나 두고 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림을 그리는 느낌은 들지만 이런 수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상귀 접전에서는 확실히 좀 흙이 좀 포인트를 올렸어요. 네. 백이 아까 흙이 여기 벌렸을 때 이제 걸쳐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걸쳐가서 끌고 나왔지만 흙이 여기 15집, 여기 10집, 25집이 나고 백은 여전히 못 살아있고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이쪽으로 걸치는 것이 아니고 변 쪽에서 걸쳐서 그냥 벌리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수가 있었죠.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게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쪽 귀를 붙이게 되면 백이 뒤로 받으면서 하변 쪽을 백이 차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은 하변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를 흙이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 지금의 모양에서는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약간 장고파에 속하죠? 그렇죠. 장수영 선수는 뭐 예전에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에는 정말 대표적인 장고파 선수였죠. 안관욱 선수는 공격을 선택했는데요. 글쎄요. 지금은 백을 그렇게 가를 만한, 갈라서 이득을 볼 만한 그런 형태가 아닌데요. 지금은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게 되면 백이 우변도 두고 하변도 두는, 그러면서 흙만 그냥 백을 단순하게 갈랐다 뿐이지 갈라서 어느 쪽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여기 이 선에 갈라간 수는 별로 좋지 못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 수 꼽으려고 하는 수의 의미는 백이 여기 두는 것이 일감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둔 수는 그냥 백만 지키는 의미가 있고, 여기 둔 수는 여기를 좀 지키면서 여기 이도를 압박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압박이 많이 되나요?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자리였는데요. 네. 지금 그럼 흙에 손을 뺄 수도 있는 여기요? 거예요. 여기는 당장 안 받아도 별 수 네. 없고요. 여기서는 흙이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역으로, 흑돌도 약하지만 백돌이 간격을 이용해서 안형을 취하는 수법이 있거든요. 백이 어디론가 나가게 되면 여기를 뭔가 붙여 끊어서 이 한 점을 이용해서 귀를 차지하는 수법이 있어요. 그러려면, 붙여 끊으려면 여기에 돌이 놓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다가오는 수도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예. 이렇게 늘면 예전 이제 정석이 이렇게 붙여 끊는 수가 있어요. 이런 딱 이 모양에서. 그리고 백이 잡으면 단수 치고 때리면 흙이 이렇게 늘어서 다음에 이제 끊는 것은 이제 가볍게 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두고요. 이곳을 둘 때 이렇게 아래로 젖히는 수법도 있어요. 30초. 아, 이거 정말 예전 정석인데요. 치 받으면 여기를 끊고요. 그러면 이쪽을 두면 늘고 때릴 때 이렇게 느는 이 모양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아, 알죠. 그런가요?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실전에서는 거의 둔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몇 번 안 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런 정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은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광 선수가 이것을 이 선을 띄어서 갈라간 건데 요즘에는 이 한 칸 걸침을 할 때 이 수도 잘 나오질 않고요. 이렇게 이 선으로 갈라가는 수법은 더더욱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자상귀도 그렇고 좀 예전 수법이 많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니어 리그가 좀 연세가 있으신 프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정석이 많이 나오죠. 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백이 그냥 끊어 잡을 수도 있고요. 여기를 끊어 잡을 수도 있고 이 밑으로 젖힌 건 아까 말씀드린 이 정석을 둘, 백이 쓸 수도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갑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정석인 것 같은데요. 집이 흙이 여기를 백이 들고 흙이 이렇게 때리는 순간 여기 집이 10집에 최소 13집 30초. 이상 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백이 다음에 두더라도 흙이 여기 집, 여기 집, 여기 집, 여기 집에 그리고 뭐 여기 뭐 당장 안 둬도 된다면 이런 정도 하나 붙이게 되면 흙집이 좀 돋보이는 그런 형세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형태는요. 나중에 여기 느는 수가 거의 절대선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코 붙이는 맛이 좀 남아 있어요. 예, 안광 선수 하변을 계속 보는 것이 설마 바로 붙여가나요? 일단 붙여놓고 일단은 여기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은 아까 여기 꼬부린 수를 이용해서 여기 뭔가 좀 노림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까지 오는 것은 좀 무리일까요? 하나, 둘, 셋, 여기 두는 것도 일단 급소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섯,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홉.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둬서는 흙의 실리를 백이 따라잡기가 약간 버거워 보이거든요. 하나, 둘, 예, 그곳을
막은 것은 이제 정말 손을 빼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귀를 받아야 하나요? 안 받아도 이렇게 하나 지켜놓아서 넘어가는 걸 노려서 이 약점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당장은 뭐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 아예 중앙을 급소 자리를 딱 지킵니다. 튼튼하게 지켜놓네요. 네, 정말 튼튼하게 지킵니다. 백도 거기 급소를 한번 확실치는 않지만 서로 확실치 않다면 먼저 한번 칼을 뽑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뭐 여기는 뭐 젖히고 단수 치는 정도 선수고요. 백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어설프게 두는 것보다는 좀 깊게 들어가서 귀 집을 좀 어느 정도 도려내는 최소한 백이 이 정도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치받는다면 밑 뒤로 귀 쪽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가도 잘 죽지는 않아요. 뭐 흙이 위에서 씌운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좀 비상수단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좌귀까지 여기까지 그냥 흙집으로 내어주게 되면 그 정도요. 그 정도도 좀 흙이 귀로 받게 되면 약간은 좀 아쉽기는 한데요. 장수영 선수 생각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하나 밀어놓고 귀는 내줬지만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둬서 이 변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리고 여기를 차단하고 나면 또 있는 것이 또 사활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뜻이죠. 이런 모양에서 밀지 않고 욕심을 내서 날일자를 두게 되면 여기 붙이는 것이 밀었을 때 단수 치는 것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흙이 손을 빼고 여기를 둡니다. 지금은 이렇게 느슨하게 두면 안 돼요. 이렇게 확 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받게 만들고 네. 여기 붙여야 돼요. 이렇게 둬도 어쩌면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 단수도 워낙 아파서 저 같으면 늘고 싶기는 한데 뭐 네네요. 예, 그러면 이제 백도 뭐 여기 두는 것은 거의 절대입니다. 이런 것은 뭐 놓칠 수가 없는 자리죠. 이렇게 두고 흙도 여기 백이 있는 것이 두텁기 때문에 이곳을 돌파해서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맛이 나쁘죠. 뭐 돌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10초. 하나, 둘, 이렇게 반상 전체를 보시면 곳곳에 흙의 집이 아주 착실하게 나 있죠. 정말로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집이 견고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그런 말에 무색해졌지만 사기생 아닌가요? 사귀생이라고 하기에는 하기에는 좌상이 좀 좌상기가 약간 그래도 백이 차지한 것에 가깝죠. 여기 젖히는 것이 백이 선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이곳을 하나 둬야 되죠. 그리고 여기를 둘 때 이곳을 또 하나 받으면서 한가롭게 둘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날일자를 가거나 아예 확 밀어가거나 이렇게 둬서 여기 폭을 좀 키워야지 여기는 다음에 단수 치더라도
흙이 단수 치더라도 뒤에서 단수로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어서 둘, 좀 피해를 입더라도 여기를 후수로 이렇게 받고 있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장 두터운 수법은 뭐 이렇게 있는 거긴 한데 그러면 여기를 나를자를 가거나 그냥 꼬부려서 집을 줄여버리면 몇 집 안 나죠. 몇 집 안 납니다. 그렇죠. 위에서 깎이고 밑에서 깎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안가루 선수도 그 작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흙이 두기 참 편한 바둑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 하나 또 참아뒀는데요. 흙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거는 혹시 나와 끊는 반격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면 백이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꼬부리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이러면 안 받더라도 다음에 압박하는 수단이 좀 더 강력해지거든요. 돌이 공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늘더라도 집이 그렇게 많이 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 나를 자르 갑니까? 그러면 백은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흙이 붙이는 것도 예방하면서 이런 눈목자의 자리 아주 큰 자리죠. 지금 여기 받고 있을 순 없어요. 여기 받으면 이 바둑 그냥 앉아서 지겠다는 것뿐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는 너무 큰 자리입니다. 흙이 붙이는 것과 반대로 백이 여기 눈목자를 달리는 곳은 언뜻 봐도 15집 이상은 되는 자리 같아요. 예, 그곳을 이제 초읽기 연장책으로 둔 것 같고요. 다음에 단수까지 치겠죠. 예, 흙은 좀 아쉽네요. 지금 여기 백집을 조금 내어주더라도 선수를 뽑고 이곳을 붙이고 싶은 자리였는데 붙이는 수를 못 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막상 흙이 집이 많이 많은 것 같지만 이런데 눈목자를 또 당하게 되면 여기 집이 백집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흙집도 많이 줄어들고요. 이 자리는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였어요. 백도 흙이. 지금 가야 하는 백이 지금 건가요? 가야 되죠. 이 수는 거의 절대의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것도 뭐 초읽기에 몰렸고 또 여기 단수를 맞게 되면 이제 때릴 찬스를 잃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때려 놓은 거고요. 이제는 백이 뭐 이런 돌이 사활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여기는 무조건 둬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길 둬야지만 실리 균형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출 수 있어요. 백이. 여기를 반대로 흙이 이곳을 붙이는 자리를 흙에게 허용하게 되면 이 바둑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뒀는데 이 수보다는 여기까지 파고 들고 싶은 자리였는데요. 흙은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수가 날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둬도 붙이면 다음에 젖히는 것은 끊어서 큰 수가 안 나고요. 여기보다는 차라리 우변 쪽을 침투해서 좀 노려보고 싶은 자리죠. 이제 백의 문제는 거기에요. 여기는 물론 여기 눈목자가 좀 좋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여기는 놓칠 수가 없는 자리였고 지금 여기 침투했을 때가 다음에 이 모양은요. 흙이 단수 치는 건 빠져서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붙이면 넘어가요. 이렇게 두면 그때 단수 치면 여기 돌이 있어서 다음에 끊는 게 선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붙이는 수로 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쳐들어간 수는 지금 이 돌이 약한 게 아니고 이 백돌 전체와 이 백돌이 문제죠.
예, 장수현 선수 여기서 좀 타개를 좀 잘해야만이 이 바둑을 그래도 장기전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이제는 우변입니다. 이쪽을 잘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 KH 에너지 그리고 부천 판타지아의 11라운드 1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